오늘날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해졌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삶을 유지하려면 어떤 점을 실천해야 할까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생활 습관과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더 질 높은 노년으로 만들어줄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한 장수의 비밀을 확인해 보세요. 1. 건강한 장수의 기본 신체 관리.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과 쉬운 실천 방법. 운동은 건강한 장수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균형 운동도 추천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운동은 단지 체력을 키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은 노년기를 더 활기차고 즐겁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노년기를 위한 균형 잡힌 식단의 핵심. 건강한 식단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또 다른 필수 조건입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며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를 위해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하지만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도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제품, 두유, 시금치 같은 음식과 함께 햇볕을 자주 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지만 몸은 여전히 충분한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 6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염분은 고혈압과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염식을 실천하세요. 결론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초입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며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식생활을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면과 신체 회복의 연관성. 수면은 건강한 장수를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거나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에는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는 질병을 예방하고 몸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최소 7시간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전 환경을 정리해 숙면을 유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밝은 화면을 피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낮잠도 적절히 활용하세요. 15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피로를 풀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 낮잠은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도 필요합니다. 특히 자기 전 과식을 피하고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브티나 따뜻한 우유는 숙면을 도와주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분하고 양질의 수면은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건강한 수면 습관을 실천하세요. 2. 질병 예방 미리 준비하는 건강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필요성.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상태가 급격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가능한 건강검진은 필수적입니다. 검진을 통해 초기 단계의 질환을 발견하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암 검진도 중요합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정기 검진은 단순히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검진 결과를 토대로 식단, 운동,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또한 의료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며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은 예방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발을 내디드세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 면역력은 노년기 건강의 가장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는 약화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도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첫걸음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와 생선, 그리고 장 건강을 돕는 발효식품을 자주 섭취하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 역시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 세포가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수면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몸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 체계를 회복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을 유지하며 일정한 수면 패턴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심혈관계와 신경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심호흡 또는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또한 수분 섭취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결론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종합적으로 실천하며 면역 체계를 강하게 유지하세요.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 만성 질환은 노년기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와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 예방의 첫걸음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저지방 단백질, 통곡물로 구성된 식단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염분과 당분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운동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관절 건강을 보호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은 치료와 관리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만성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 요가 또는 산책과 같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일상에 포함하세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복용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필요하다면 알람 설정이나 약 상자를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성 질환은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건강 문제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3. 정신 건강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평화 유지하기. 스트레스는 정신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며 우울증과 불안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삶의 변화와 건강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어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거나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는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심호흡과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10분 정도 조용한 공간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 요가, 수영 같은 활동은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긍정적인 기분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운동하면 더욱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 역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와의 대화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조언을 구하거나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사회적 연결 유지와 외로움 극복. 사회적 연결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로움은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가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간단한 활동도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자신의 고민이나 생각을 공유하며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외로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면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현대적인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활동에 참여하세요. 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 체계가 더 강하며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도 낮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뇌의 신경회로를 변화시켜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나은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를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배울 기회로 여기는 태도는 정신 건강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노년기에는 나이가 든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자신이 감사할 만한 일을 생각하거나 적어보세요. 이런 습관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우울감이나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밝고 따뜻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줄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성취를 매일 쌓아가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정리정돈처럼 간단한 일을 해내며 자신감을 키우세요.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는 노년기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긍정적인 태도를 키워가며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4. 생활 환경의 중요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의 필요성. 노년기의 건강은 주거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노년기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지키는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낙상 사고 같은 위험 요소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안전성을 높이세요. 특히 화장실과 부엌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간이므로 손잡이와 안전바를 설치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편리한 주거 환경을 위해 가구 배치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물건은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환경은 사고 위험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집 안 공기질도 중요해집니다. 정기적인 환기와 공기청정기는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깨끗한 환경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어 더 건강한 일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 환경이 사회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나 접근이 쉬운 공원 근처에 사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집안의 작은 변화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깨끗한 공기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기질이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내와 실외의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루 두세 번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세요. 공기청정기 사용은 미세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내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지와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카펫이나 커튼 같은 먼지가 쌓이기 쉬운 물건은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해 적정 습도를 유지하면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외 공기질이 나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산책 대신 실내 운동을 선택하세요. 이는 호흡기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물을 키우는 것은 공기질 개선과 정서적 안정감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실내에 공기 정화 식물을 두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흡수하면서도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세요. 지역 사회나 개인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습관을 실천하면 자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깨끗한 공기와 환경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실내외 환경을 정비하고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생활 속 작은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큰 효과. 건강한 노년을 위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깨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은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하루 동안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준비 운동입니다. 식사 후 산책은 소화기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 끼니 후 1015분 정도 걷는 습관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도 작은 변화 중 하나입니다.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체내에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을 정하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물병을 두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웃는 습관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긍정적인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웃음을 유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생활 속 작은 습관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5. 장수의 새로운 기준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새로운 취미와 도전으로 활력 찾기. 나이가 들수록 일상에 새로운 도전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와 활동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 악기 연주 혹은 새로운 언어 배우기와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도전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 성취감을 제공하며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배우는 등의 취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활동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운동을 새로운 취미로 삼는 것도 추천합니다. 걷기 모임에 참여하거나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을 배우면 신체 건강은 물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과거에 하지 못했던 꿈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등 자신만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보세요. 이는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취미와 도전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몸과 마음을 위한 명상과 휴식. 명상과 휴식은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조용한 공간에서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변 환경과 자신의 몸에 집중하며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이런 습관은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휴식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도한 활동보다는 몸이 피곤할 때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소파에 앉아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세요. 요가와 같은 움직임 명상은 몸의 긴장을 완화하면서도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부드러운 동작과 호흡이 결합된 요가는 신체의 유연성을 높이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이상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상과 휴식은 노년기의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과 몸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으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봉사와 나눔으로 느끼는 삶의 의미. 봉사와 나눔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노년기에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돕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역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식사 배달 봉사나 환경 정화 활동은 신체적으로도 활력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나눔은 물질적인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에게 직업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자녀 세대에게 재정 관리 비법을 전수하는 것은 가치 있는 나눔입니다. 봉사활동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마음이 더 밝아지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눔은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인간적인 교감은 다른 활동에서 느끼기 어려운 깊은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봉사와 나눔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 이를 실천하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나눔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단순히 운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한 신체적 관리, 정신적 안정, 생활 습관,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노년을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 보세요.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습관이나 활동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험 해보셨나요? 깊이 자고 싶은데 자꾸 중간에 깨서 피곤함이 쌓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밤에 몇 번씩 깨다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하지만 새벽에 자주 깨는 것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건강 상태, 그리고 몸의 변화가 숙면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밤마다 자주 깨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 6가지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자꾸 새벽에 깨는 걸까?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구조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깊은 수면 상태가 길지만 나이가 들수록 얕은 수면이 많아집니다. 깊은 수면은 신체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 자주 깨게 됩니다. 이는 뇌의 신경 활동이 감소하면서 수면의 지속력이 약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몸이 예전보다 작은 변화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방 안의 작은 소음, 몸의 불편한 자세, 약간의 온도 변화에도 쉽게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 되면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서 더욱 쉽게 잠이 깨어버립니다. 새벽에 자주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것이 어렵다면 깊은 수면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낮 동안 충분히 활동하지 않으면 몸이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낮 동안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침실 환경을 조절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너무 따뜻하거나 너무 추운 온도는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뇌가 일정한 리듬을 익히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깊은 수면을 늘리는 작은 습관 변화가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이 되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쉽게 잠이 들기 어려워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었을 때보다 크게 감소합니다. 밤에도 밝은 조명에 오래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더욱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빛도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체리,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면 수면을 돕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멜라토닌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도 멜라토닌 분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연광을 충분히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더 잘 분비되므로 낮에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을 충분히 생성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뇌는 수면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뇌의 신경 조절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수면 중에 깨어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의 수면 중추가 예전만큼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수면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많을수록 뇌의 신경 조절 기능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걱정이 많아지거나 신경이 예민해질수록 밤에 쉽게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면 중 자주 깨어나는 것이 반복되면 뇌가 잘못된 수면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새벽에 깨는 패턴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침 전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피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낮 동안 적당한 활동을 하면 뇌가 적절한 피로감을 느껴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뇌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숙면을 돕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이 변화합니다. 젊을 때보다 저녁 시간이 되면 더 일찍 졸음이 오고 새벽에 일찍 깨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생체 리듬이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생체 리듬은 우리의 몸이 낮과 밤을 구분하고 적절한 시간에 졸리도록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리듬이 점점 앞당겨져 저녁에 일찍 졸리고 새벽에 빨리 깨어나는 패턴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몸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지만 너무 이른 기상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일찍 하거나 밤에 하는 활동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에 적절한 활동을 유지하면 너무 이른 취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면 패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너무 일찍 자고 너무 일찍 깬다면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은 신체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 시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녁에 강한 빛을 피하고 따뜻한 조명으로 전환하면 수면 패턴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른 저녁 식사는 배고픔을 유발하여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과정이 방해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낮잠을 자는 것은 피로를 푸는 좋은 방법이지만 과도한 낮잠은 수면 패턴을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긴 낮잠을 자면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주 자면 몸이 낮에도 깊은 수면을 경험하게 되어 밤에는 얕은 수면만 하게 됩니다. 낮잠 시간이 길어지면 밤의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의 낮잠은 생체 리듬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낮잠을 피하는 것이 어렵다면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너무 늦은 시간에 자면 밤에 쉽게 졸음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나서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다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려면 낮잠을 일정한 시간에 짧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 활동량을 늘리면 피곤함이 쌓여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낮잠이 꼭 필요하다면 점심 이후,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짧게 자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낮잠을 줄이고 저녁에는 활동을 늘리면 생체 리듬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낮잠 습관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낮잠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면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신체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지면 몸이 피곤해도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밤에 자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말과 평일의 수면 시간이 크게 다르면 몸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뇌가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침 시간뿐만 아니라 기상 시간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 시간이 일정하면 뇌가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리듬을 학습하게 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 하는 활동들도 일정하게 유지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에 독서를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뇌를 자극하여 수면 패턴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 실내 온도, 침구의 상태 등이 일정해야 몸이 안정적으로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위장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면 자는 동안 속이 쓰려서 자주 깨게 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하면 몸이 소화를 위해 에너지를 쓰면서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적어도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도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 등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각성 효과를 줍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후 늦게 카페인을 섭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몸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각성 효과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루이보스차, 캐모마일 차 같은 차는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과식을 피하고 가벼운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견과류, 요거트 같은 음식은 숙면을 돕는 좋은 선택입니다. 저녁 식사와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면 밤에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가느라 자주 깰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방광 기능이 약해져서 야간 빈뇨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증상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야간 빈뇨가 심하면 한밤중에 2번 이상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깨면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지고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기 전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이뇨 작용이 강한 음료를 마시면 야간 배뇨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뿐만 아니라 알코올도 이뇨 작용을 강하게 합니다.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 같은 음료는 숙면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낮 동안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면 저녁에는 굳이 많은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수분 섭취를 낮 시간 동안 골고루 분배하면 밤중에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소량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수분 섭취 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여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예방해 보세요. 일부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잠이 더 잘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실제로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음이 와서 쉽게 잠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각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새벽에 자주 깨고 깊은 수면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수면 중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신체의 수분을 빼앗아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탈수가 심하면 갈증이 나서 밤중에 깨는 원인이 됩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개운하지 않은 이유도 수면이 방해되었기 때문입니다. 흡연도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은 강한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어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흡연을 하면 니코틴이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과 담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혈관을 긴장시키고
수면 중에도 혈압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체가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자주 깨게 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함을 느껴 밤중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야간에 갈증을 자주 느껴 물을 많이 마시고 이로 인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많아지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수면 중에도 심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체가 피로를 충분히 풀지 못하고 밤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지 않으면 새벽에 갑자기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당이 많은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잘 관리하면 숙면을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을 경험합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 잠을 자는 동안에도 불편함을 느껴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경우 밤이 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낮에는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만 밤에는 활동이 줄어들면서 뻣뻣한 느낌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면 자는 자세에 따라 통증이 심해져 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면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적절한 베개와 매트리스 선택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에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통증을 줄이고 숙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녁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근육과 관절에 부담이 가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견과류, 바나나 등을 섭취하면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와 관절이 불편할 경우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면 자세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은 관절과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심할 경우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깊은 숙면을 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야간 빈뇨는 중장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깊은 수면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 저하가 야간 빈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방광 근육이 약해지면서 밤중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 빈뇨가 심한 경우에는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을 천천히 마시고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뇨작용이 강한 커피, 녹차, 술 같은 음료는 저녁 이후에 피해야 합니다. 침대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으면 불필요한 긴장을 줄여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변을 미리 보는 습관을 들이면 밤에 깨어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광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을 하면 빈뇨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간 빈뇨가 심한 경우에는 의사의 상담을 받아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방광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짠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신장이 과도한 소변을 배출하려고 하므로 혈당 조절도 중요합니다. 야간 빈뇨를 잘 관리하면 깊고 편안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가족, 경제적인 걱정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조용한 환경에서 생각이 많아져 쉽게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긴장 상태가 유지되면서 쉽게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불안감이 심하면 잠에 들어도 자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호흡이나 명상을 하면 몸의 긴장을 풀고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침 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걱정거리가 많다면 일기 쓰기나 감사 노트 작성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면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기분 좋은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취미 활동이나 산책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걱정은 건강에도 좋지 않으므로 적절한 긴장 완화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심리적 안정이 유지되면 밤에도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쉽게 잠들기 어려워지고 새벽에도 자주 깨게 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낮 시간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몸이 쉬지 못하도록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뉴스, SNS,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깨어나게 됩니다. TV를 보면 화면의 강한 빛과 빠른 장면 전환이 뇌를 자극하여 숙면을 방해합니다.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과 TV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조명을 켜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면 뇌가 편안해집니다. 자기 전에 너무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눈의 피로도 줄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실에서는 스마트폰을 최대한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TV 시청을 하고 싶다면 너무 밝지 않은 조명에서 짧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새벽에 깨는 횟수를 줄이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은 숙면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침실 조명이 너무 밝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은은한 노란빛이나 따뜻한 색상의 조명을 사용하면 뇌가 편안해집니다. 실내 온도도 중요한데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깨게 됩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불편해져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 한 컵을 방 안에 두면 습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구류도 숙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가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베개 높이도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이 숙면을 돕지만 너무 조용하면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백색 소음이나 부드러운 자연의 소리를 틀어두면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계 초침 소리나 옆방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방음이 잘 되는 커튼을 활용하면 조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 침실 환경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새벽에 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것이 숙면을 위한 첫 번째 습관입니다. 수면 전 몸을 이완시키는 루틴을 만들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나비 자세 같은 간단한 동작은 몸의 긴장을 풀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수면을 돕는 좋은 습관입니다. 캐모마일차, 루이보스차, 레몬밤차 같은 허브차는 긴장을 완화하고 숙면을 돕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녹차나 홍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잠이 잘 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심박수가 안정되면서 몸이 편안해집니다. 명상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숙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가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저녁 식사 조절하기, 침실 환경 개선하기.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숙면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은 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해야죠. 건강한 식습관을 지켜야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따로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죠.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노화 방지 핵심 포인트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알고 실천하면 10년은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따라 해보세요.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지며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성장 호르몬은 특히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성장 호르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숙면을 취해야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감소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 없이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스쿼트 정도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성장 호르몬을 유지하면서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산화 식품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줄여줘서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베리류, 토마토, 견과류, 녹색 채소 등이 있습니다. 베리류에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녹색 채소는 엽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좋고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으니 주기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노화를 늦추는 음식들을 잘 챙겨 먹으면 몸속부터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몸속 영양이 부족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감소해서 살이 쉽게 찌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쉽게 넘어지고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뼈 건강도 좋아집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돼서 전반적인 노화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너무 무거운 것을 드는 것보다 자신의 몸에 맞게 가볍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라도 꾸준히 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스쿼트, 벽 짚고, 푸시업,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면서 균형 감각도 키워줍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근력 운동은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노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인공 첨가물,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특히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들은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두 번째는 흰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설탕은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증가시키는 당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빵, 과자, 탄산음료처럼 당분이 많은 음식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나트륨 섭취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체내 수분을 빼앗아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몸이 부어서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결국 노화를 막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연식 위주의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줄이고 신선한 자연식으로 식습관을 바꿔보세요. 노화를 늦추려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뇌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한 줌 정도 먹으면 노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리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주름 생성을 억제합니다. 특히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토마토 주스나 수프로 먹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단 하루 한 줌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만 꾸준히 챙겨 먹어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식단에 항산화 식품을 더 많이 포함시켜 보세요. 음식을 먹는 시간도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시간은 바로 늦은 밤입니다. 밤 늦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체지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세포 노화가 촉진됩니다. 특히 밤에 먹는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은 몸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늦은 밤 음식 섭취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나 비만 위험도 커집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밤에 배가 고프다면 가벼운 견과류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아침 식사도 너무 늦게 하면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의 첫 끼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체내 리듬을 맞춰주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소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맞춰보세요. 건강한 음식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기억력 감퇴입니다. 특히 치매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두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새로운 단어를 외우거나 신문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간단한 암기 게임이나 숫자, 계산도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거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뇌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치매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두뇌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놀랍게도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두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과 뇌는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손가락 스트레칭만 해도 뇌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퍼즐 맞추기나 블록 쌓기 같은 놀이도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아노를 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손과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바느질이나 뜨개질 같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 활동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뇌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종이 신문을 읽고 손으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손가락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양손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이 뇌 건강에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손가락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간단한 동작이지만 뇌 노화를 막는 강력한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신체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뇌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걸어도 두뇌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걷는 것보다 약간 빠르게 걸으면 효과가 더 큽니다.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걷는 것이 균형 감각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또한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신경 전달 속도가 향상됩니다. 요가나 명상도 기억력 향상에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깊게 호흡하는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여 뇌 건강을 돕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두뇌 활동을 촉진하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신경세포가 새롭게 생성되고 기억력이 강화됩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매일 가벼운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뇌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은 노화 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고민이 많습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로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하고 숙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저녁 늦게 과식하는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숙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로 일정한 취침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침실 환경도 숙면에 영향을 줍니다. 너무 밝거나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도 밤에 숙면을 돕는 방법입니다. 하루 10분 정도라도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숙면을 위한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숙면을 위해 일정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세요. 부드러운 조명은 뇌를 안정시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만듭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숙면에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근육이 이완되어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이 풀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수면 전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최소 6시간 전에 끊어야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 뇌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긴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수면 루틴을 유지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숙면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작은 변화가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숙면을 돕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 속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카페인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은 숙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숙면을 돕는 음식들을 활용하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음식들을 활용해 편안한 숙면을 경험해 보세요. 혹시 외로움이 노화를 촉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화 속도가 빠릅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뇌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여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하고 활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은 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정서적인 안정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로운 생활이 길어지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사회 활동을 하면 활력이 증가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줄이려면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안부 인사나 감사의 말을 자주 건네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공감과 경청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다 보면 점점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주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영상 통화를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만남과 대화는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할수록 생활 만족도와 행복감도 높아집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정서적 안정이 호르몬과 면역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 노화가 빨라집니다. 반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강하고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늘리는 것이 노화 방지의 핵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정서적인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굽으면 단순히 자세가 나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허리가 구부정하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등이 굽으면 폐활량이 줄어들어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허리가 굽으면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많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젊어 보입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등을 기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걷거나 설 때도 몸의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세가 바르면 노화 속도가 늦춰지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면 허리와 등의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벽에 등을 기대고 서는 운동을 해보세요. 벽에 머리, 어깨, 엉덩이를 붙이고 1분 동안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곧게 펴지고 자세가 교정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허리와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고개 들고 가슴 펴기입니다. 하루에 3분만 해도 자세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만들면 척추 건강이 좋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또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몸매도 더 균형 있어 보입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면 허리와 등의 근육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바른 자세를 만드는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세로 더욱 활기찬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걸음걸이만 바꿔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걸음걸이가 바른 사람일수록 건강하고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반면 허리를 굽히고 작은 보폭으로 걷는 사람은 노화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걸음걸이가 흐트러지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을 끌면서 걷거나 다리를 제대로 들지 않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활기차게 걷는 습관을 들이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젊어 보이는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폭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보폭이 크면 자연스럽게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느리게 걸으면 관절이 굳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걸으면 다리 근육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또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팔을 움직이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칼로리 소모에도 효과적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고 발끝으로 밀어내며 걷는 것이 올바른 걸음걸이입니다. 하루 30분 정도라도 의식적으로 바른 걸음걸이로 걸어보세요. 걷는 습관만 바꿔도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노화 방지 비결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변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걸음걸이를 바꾸거나 식습관을 조금만 개선해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밤에 스마트폰을 멀리하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10년 후에도 활기차고 젊은 모습을 유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신 후 변화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